자, 이제 지역권입니다. 그 법정시장권은 많은 부분들을 어려워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깊게 파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지역권 보시면 이제 통행지역권 같은 거 한번 보시죠. 갑의 토지를 요역지, 을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역할을 이바지한다,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요역지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라는 게 통행의 역할이죠. 그 통행이라는 역할을 우리는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이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통행이나 인수, 조망, 불건축, 불영업, 이 부작위 지역권이라고 해요. 불건축이나 불영업, 영업하지 마라, 뭐 2층 이상은 건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등기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지역권이다. 지역권의 성질을 보면 통행지역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통행지역권은 간만이 승역지를 통행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통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요. 이놈들은 다 통행할 수 있으니까 공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권은 말 그대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점유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갑이 지역권자면 을은 지역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럼 둘 사이에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법률 행위라면 설정계약, 지역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설정계약 플러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승역지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에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하는 건 승역지지만 승역지 지역권에 등기가 되면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요역지가 갑이 토지 소유자인 갑이 요역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죠. 그러면 거기 을구에 붙어 있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갑이 을의 토지를 지금 통행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공짜로 통행을 시켜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에 대해서. 근데 대가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는 등기 못해요. 그리고 기간도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역권 취득하는 경우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요. 다만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이 허용된다. 특히나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일 때에는 통로를 직접 개설을 해야 돼요. 통로 개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다 제거하고 돌길을 치거나 시멘트 콩구리를 치거나 이렇게 통로를 개설하고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지속되었을 때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통로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시효 취득 못한다, 그 얘기요. 지역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부종성하고 수반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해서 이전되며 따라서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에 일부여야 됩니까? 일필토지이어야 합니까? 얘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까? 일필토지이어야 합니까? 자, 요역지가 처분이 되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필 단위로 이전되어 필의 일부만 이전돼요. 당연히 따라서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승역지를 통행을 하잖아요. 통행당하는 땅이 승역지죠? 그럼 얘가 여기를 통행할 때 골고루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돌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필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바꿔서 지문을 내면 틀리기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져보시면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부종해서 이전되고 지역권과 요역지 소유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두 번째, 불가분성이에요. 지역권은 여럿이 두루두루 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역지가 승역지가 있을 때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가 된단 말이야. 여기를 똑누로 쓴다 그랬을 때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또 승역지도 수인의 공유일 때 승역지가 이렇게 분할이 된단 말이죠. 또 요역지도 분할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각 부분을 위에서 존속하고 각 부분에 그대로 지역권은 남는다. 요역지가 분할이 되든 승역지가 분할이 되든 지역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지역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자인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 토지인데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1인이 취득하면 전원이 전부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취득은 아주 쉽게 합니다. 따라서 1인에 대한 사유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멸하는 것은 여럿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은 어렵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해야 되니까 얘는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중간에 이제 중단이 들어가요. 자, 취득은 쉽게 하니까 1인만 취득하면 다른 사람 다 취득해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였어요. 갑을 병이 공유인데 갑이 혼자 취득하면 얘네들은 따라서 같이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지역권 소멸하는데 그 소멸 사유가 전원에 대해서 발생을 해야만 소멸하는 것이지 1인에 대해서 소멸 사유가 발생했으면 전원에 대해서는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하는 거죠. 그럼 1인만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다 취득해요. 근데 취득 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시키면 취득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취득 못하게 되면 그건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죠. 따라서 전원에 대한 사유로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지역권이 소멸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시키면 소멸이 안 되잖아요. 소멸이 안 되니까 그때는 1인에 대한 사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얘기하면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이에요. 근데 중단 들어가면 뒤집으면 돼요.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의 중단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의 중단은 1인. 취득 1인, 취득의 중단 전원, 소멸 전원, 소멸의 중단 1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 갑토지 전부에 을토지를 위해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을토지 일부를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갑토지 전부에 을토지를 위해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요역지는 어떤 토지예요? 요역지는 을토지, 승역지는 갑토지. 근데 1번 요역지 을토지 일부를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행사할 수 있죠. 일부를 양수받아도. 그럼 무슨 성이에요? 부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이전한다고. 분리처분 안 된다고요. 2번 을토지 소유자는 을토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분리양도 없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3번 갑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승역지가 공유지래요. 그것이 분할된 때에는 분할 후에 각 토지의 지역권이 존속한다. 그렇죠? 네. 4번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을 때 소멸 중단이에요? 그럼 전원이죠? 1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이 있을 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래요? 소멸은 전원이고 소멸의 중단은 1인이잖아요. 그러면 맞죠. 5번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승역지가 공유지래요.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소멸은 전원에 대해서만. 그죠? 108페이지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은 토지 상호간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죠? 반면에 상린관계는 인접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 지역권하고 다른 거고. 2번 지역권의 성립에 있어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나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에 된다. 바뀌었죠. 요역지와 승역지가 바뀌었습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죠? 4번 요역지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취득이죠?
그럼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5번 지역권자에게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점유권은 비배타성입니다. 자, 108페이지 2번 틀린 것 1번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쵸?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해서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예.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분리처분 안 된다 그랬고요.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은 전원에 대한 사유로서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1인은 당연히 할 수 없죠. 4번 요역지 공유자 중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은 전원. 5번 수인의 공유자를 위해 점유에 의한 지역권 취득 시효가 진행될 때 그 1인에 대한 지역권 취득 시효의 중단이에요. 그럼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래요? 전원에 대한 사유로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취득은 1인이고 취득의 중단은 뒤집어서 전원. 그죠? 108페이지 3번입니다. 틀린 것 1번.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역지의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얼마든지 지역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3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음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게 위기에 의한 부담의 면제예요. 위기라는 건 위임에서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 겁니다.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내가 통로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 설치 저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럼 나희 너 가져라 그러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위기에 의한 부담의 면제라고 하는데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표시입니다. 우표시. 요역지하고 지역권 설정자가 아니라 지역권자. 요역지를 승역지로 바꾸고. 자, 4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5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지상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8페이지 3번은 원래 2번을 답으로 했지만 요 3번은 오타입니다. 오타니까 두 개를 다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108페이지에 3번. 자, 109페이지 4번입니다. 틀린 것 1번. 지역권은 유상무상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가능하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만 지역권에 있어서 대가는 등기사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 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해서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그쵸? 3번.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사실상 통로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통로 개설해야 된다 그랬고. 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5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같이 이전된다 그랬잖아요. 자, 109페이지 5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된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다면 취득이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번 요역지가 주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은 전원인데 소멸 시효의 정단 중지는 1인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4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5번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래요? 등기해야죠. 결국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그 계속과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점유 대체 개념이에요. 점유 대체 개념. 그럼 점유 취득 시효를 한다는 것이고 그건 등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 핵심만 짚으시면 돼요.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이 세 가지 자주 나오는 것이고, 전세권 보겠습니다. 갑은 건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이고, 반면에 을은 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돈을 이 목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전세금이라고 해요. 전세금. 그 전세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죠. 얘는 용익물건이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데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담보물건으로서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용익물건이자 동시에 담보물건이다라고 해서 겸유서를 취하고 있는 게 판례고, 전세권은 독특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는 없다 그랬어요. 그 최근에 일본에서 전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어요. 예? 왜? 일본에는 전세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전세권이 있다고요. 우리는 전월세 그러지만 일본은 월세밖에 없어요. 세 주는 게, 전세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전세권은. 중국에서도 있었고, 뭐 어떤 학자들은 국뽕에 취해서 그랬는지 고려시대부터 전세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고요. 아닌 것 같고, 이게 전세가 이제 일제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 애들한테 넘어온 제도예요. 전권이라 그래서 원래 전세권은 중국 애들이 먼저 했던 거예요. 근데 넘어왔는데 그게 정착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만 정착이 됐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없어진 제도예요. 이 전세권이. 그러니까 얘는 특이한 거예요. 용익물건이자 동시에 담보물건이다.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금전에 한하는 이유는 뭐냐? 갑의 입장에서는 목돈을 빌리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은행에서 안 빌리고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원금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갖는 이익이 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얘한테 돌려주잖아요. 속칭 돌려막기죠?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돌려막기라는 건. 그죠? 그 전세라는 말 자체가 세를 전한다 그거예요. 세를 이전시킨다. 전세라는 말 자체가 돌려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이게 전세권인데, 그럼 이 전세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발생하겠어요?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겠죠.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전세금 지급해야 되는 게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등기를 하죠. 만약에 계약서 쓰고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쓰고요. 전세금만 줬어요. 근데 등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고요? 미등기 전세라고 하잖아요. 미등기 전세는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채권적 전세. 그래서 등기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결국 경매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미등기 전세는 이 물건이 이 전세권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미등기 전세는 어떤 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단지 전세권 등기를 안 했을 뿐인데, 전세권 등기를 안 하면 걔는 미등기 전세로서 채권으로 분류되는 거고,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이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위가. 처음 들었죠, 뭐.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하는데 기간 약정을 하는 경우와 약정하지 않는 경우, 이건 지상권하고 똑같잖아요. 지상권 약정하는 경우, 약정하지 않는 경우처럼 전세권도 약정하는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은 약정하는 경우에 35년 이상 그랬죠. 30년, 15년, 오늘 합쳐서 35년 이상. 전세권은 종류가 뭐예요? 토지 전세권하고 건물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모두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전 10권이에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도 10년을 넘지 못해요. 다만 이 전세권을
강력하게 물권으로 보호하는 전세권자 보호한다는 취지로서 만들어진 전세권의 입법 목적은 뭐겠어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렇지만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고 해서 물권으로 만들어 놨지만 등기를 안 해주더란 말이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세권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그래서 죽은 규정이에요. 이거는 쓰지 않는 법이다 그랬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책의 전세권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예? 문장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빌려주고 저당 설정하는 전세권 설정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유리하고 경비 실행하기도 쉽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입법 목적이 결국은 경제적 약자, 거주를 보호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 말고 건물 전세권만큼은 1년 이상의 최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최장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큼은 법정 갱신 제도가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소멸 통고를 하는데 통고라고 하는 건 청구하고 다르다 그랬죠.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는 게 통할 통자, 통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한다.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거예요. 다만 건물에서만큼은 뭐가 있다고요? 법정 갱신 제도가 있다. 자동 재계약되는 게 건물 전세권이에요.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법정 갱신이.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자, 일단 112페이지 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설정할 수 있다. 아니죠? 토지 전세권도 가능하다. 니은,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전세금은 금전의 하나죠. 다만 우리 판례는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이 있으면 대체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고요. 3번 디귿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맞습니다.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인데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기간이 만료돼요. 기간 만료 전 몇 월이에요? 6월부터 기간 만료 전 1월까지예요. 1월. 주택임대차만 2월이고 나머지 다 1월이에요. 상임법, 전세권 다 1월이에요. 이때까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조건 변경하겠다,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에 했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정함이 없는 기간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통고 후 6월 이후에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이 통과되어야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6기통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V6 6기통. 그죠? 예. 자, 언제든지 6기통이다. 이렇게 하시고. 전세권의 효력이에요. 용익물권이니까 이건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물권이고 물권적 정권 인정하고 상린관계 준용되고 과실취득하고 현상유지 의무 있고요. 305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갑소유 토지상에 갑소유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거야. 그럼 우리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건물의 전세권자예요. 그런데 대지에 특별승계인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고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고 그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더라. 이때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지상권 발생한다는 말은 이 갑이라는 자가 지상권자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지상권 설정했으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발생한 거죠. 반사적으로 전세권자는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게 얘가 을이니까 얘는 다른 사람 해야 되겠네요. 병으로. 그죠? 예.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가 우리 전세권자라면 요거 지금 건물에 대한 문제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야지. 병으로.
이 병이에요. 보이시죠? 병. 그렇게 되면 이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게 305조 법정지상권인데 요건은 뭐예요?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똥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갑이 누가 된다? 지상권자가 된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되는 사람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지상권자가 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이고 건물 소유자예요. 갑이 지상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305조. 그래서 만약에 305조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100% 답은 이거예요. 전세권자가 지상권자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자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지상권자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지상권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요거예요.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게 지상권하고 달라요. 지상권은 설정행위로 처분 제한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이라서. 근데 전세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사입이 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입이 물권. 유사하지만 물권이 아닌 것 같은 성격이 있다. 요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의 자유가 있다. 자유는 있어요. 자유는 있는데 금지시킬 수는 있다. 자, 관련해서 112페이지 4번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자, 여러분,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는 게 가능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세권의 저당권입니다. 자,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쵸? 저당권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갑수의 토지에 건물에 1번 전세권 을이 들어갔어요. 1-1 전세권의 저당권 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낙찰받는 사람은 소멸한 전세권을 낙찰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 실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 자체를. 실행 자체를 못합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얘가 얘한테 전세금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환 채권이 발생하죠? 네. 반환 채권이 발생하면 얘가 뭐를 할 수 있다야? 물상대할 수 있다. 물상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했을 때 물상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물상대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잖아요. 압류는 직접 해야 된다. 제3자가 한 압류라도 무방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우리 저당권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이지 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저당권자가 얘한테 돈을 빌려줘서 전세권을 담보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인 거예요. 전세금 받는 채권이 아니고. 그럼 목적물이 전세권인데 얘가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면 그렇다고 전세금 받는 채권이 소멸한 건 아니잖아요. 전세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객체가 얘니까. 네. 5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을이 반환 채권자니까 나는요, 그러려면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상대위 하듯이. 압류하지 않았다면 오로지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을 뿐이다. 자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전전세의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근데 을이 다시 또 병으로부터 전세금 받아서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이 직접 점유를 한다 그랬을 때 갑과 을 사이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고 요거를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권 설정에서 을이 전세권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 근데 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세를 놓잖아요. 그럼 얘는 원 전세권자고 원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그 원자는 생략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럼 이 둘 사이, 을과 병 사이 계약은 뭐겠어요? 전전세권 설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전전세권자, 전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을과 병이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 취득하는 거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해야 되고? 전세금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얘가 줘야지만 얘는 전세권 취득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뭐? 등기까지. 그래서 얘도 물권자인 거예요. 저 을의 전세 기간과 전세금은 병의 전세 기간과 전세금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병의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지만 병의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얘가 무권이고 얘가 자권이다. 이 권리는 여기서부터 잉태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복대리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의 대리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무권이니까. 전세권 소멸의 효과, 우리 지상권 소멸의 효과 기억나시죠?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그죠? 전세권도 똑같아요. 설정자고 전세권자고. 에어컨이에요. 부속물이죠? 토지에서는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고 여기는 건물에 부착시킨 물건으로서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수거,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갱신, 거절, 매수인데 여기서는 기냥매수라고 그랬죠? 기냥매수예요. 기냥매수. 그 다음에 증감. 이건 뭐의 증감? 전세금의 증감 청구죠.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 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의 증감 청구. 유익, 소멸. 그죠? 자, 근데 유익비상환 청구권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과실도 취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전세권 소멸 청구 사유,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라 그랬죠? 전세권 소멸 청구 사유는 뭐예요? 용법 위반이다 그랬죠. 용법 위반. 2년, 2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전세금을 목돈으로 줬으니까 용도를 위반해서 무단 증개축했을 때가 용법 위반의 사례죠. 여기 외에 이건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고 담보물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뭐 할 수 있다? 경매와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한 동의 건물의 일부만 전세 놓은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범위는 일부만 경매할 수가 있죠. 다만 그 일부만 경매가 가능하더라도 그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관련해서 왜 페이지가 안 나오죠? 전세권 첫 문제인가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탑 문제예요. 탑 문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얘가 전세권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물권자로서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한 사람이죠.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시에 소유자는 지금 병이 됐단 말이에요. 전세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때 얘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 청구해야 될 것인가? 1번 갑에게만, 2번 병에게만, 3번 갑 또는 병, 4번 갑 또는 갑과 병, 연대채무다. 몇 번이에요? 갑에게만 반환 청구한다, 병에게만 반환 청구한다, 갑 또는 병 둘 중에 하나에 반환 청구한다, 갑과 병이 연대채무다. 2번입니다. 2번. 다시 말하면 갑이 채무 면제되면서 채무가 인수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세권 설정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얘한테 이전된다. 면책적으로. 그렇다면 전세권이 성립한 이후에 목적물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판례 입장인데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근거는 몰라요. 판례도 근거를 못 대요. 그냥 무조건 이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이것도 면책인수예요? 병존인수예요? 이것도 면책인수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 더 좋아요. 얘는 규정이라도 있는데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는 규정도 없음에도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준 거예요.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소유자 바뀜이 면책인수예요? 병존인수예요? 면책인수. 그게 물권인 전세권이든 채권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전세권이든 마찬가지.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X.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유효라 그랬죠. 예컨대 1번 전세권 을이고 3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병이에요. 근데 얘가 6월 1일 날 저당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5월 1일 날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그 시작 기간이 전세권 시작 기간이 7월 1일부터 2년간이에요. 등기는 5월 1일 날 해놨는데 전세 기간의 시작은 7월 1일부터 2년간이에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도 유효이다. 다만 얘가 빠르잖아요, 효력은. 얘 우선 변제는 얘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그잖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그 전세권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유효인데 다만 효력 발생은 이때부터다. 아시겠죠? 네. 3번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반드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고 4번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범위는 일부만. 5번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하면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상환 청구 못하죠. 왜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자, 111페이지 1번 갑은 을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받았습니다. 틀린 것 1번. 전세권의 존속 중 건물 소유권이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됐을 때 을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죠? 면책인수니까. 2번. 만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 을 및 제3자 병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병명으로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원래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다만 3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면 그러한 경우는 유효하지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저당권에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번 전세권이 담보물권성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갑은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고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4번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전세권 말소 등기 필연서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쵸?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5번 전세금 2억 원은 갑은 을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전세금은 금전에 안 한다 그랬죠.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죠. 자, 2번입니다. 111페이지 2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A 소유 토지에 B가 지상권자고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서 전세권자에게 세를 줬네요. 자, 이런 정도의 그림 그려놓고 가셔야죠. 1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건물 전세권이죠. 그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법정 갱신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정한 기간, 정함이 없는 기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전세금은 그대로 가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죠. 들렸죠? 어디가? 약정기간과 동일하다가 아니라 정함이 없는 전세권, 무정한 기간. 2번 전세 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신고 소유자가 연대해서 전세금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면책적 채무 인수자. 3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수물했어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전세권자 때문에 305조 법정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113페이지 5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부 전세권자다 그런 얘기죠.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고 전세권자 갑. 1번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쵸? 처분의 자유 있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느닷없이 지상물이 왜 나와요? 부속물 매수죠. 지상물은 지상권에서 나오는 거고 전세권은 부속물, 에어컨.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기간 만료하면.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으니까 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용익하지 못하죠. 4번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죠.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청구 범위는 일부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6번입니다. 113페이지 6번.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옳은 설명은. 자, 그럼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기억.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X. 틀렸어요? 동의 없이 양도해도 돼요? 안 돼요? 뭐 되잖아요. 동의 없이 양도하는 건 적법하잖아요. 무단 양도가 아니잖아요. 아, 지금 을이 전세권자예요. 갑이 양도한 게 아니고 전세권자가 지 맘대로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전세권자이지요? 그럼 갑은 병에게 전세금 줘야 되지. 그럼 누구한테 줘요? 을에게 줘요? 전전세인 줄 알았다고요? 아니, 양도하는 경우인데 왜 전전세가 나와요, 갑자기? 이상하게 글씨를 안 보시더라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문장을 읽으실 때 저는 분명히 딱딱 찝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찝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개념이 정확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동의 없이 이거 못안전대다. 임대차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고 이 느낌이 안 좋으니까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임대차에서 무단전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설정행위에서 양도 금지 특약을 했으면 양도 못하는 건데 그럼 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해 안 되니까요. 이해해요. 저도. 그런 걸 자꾸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그게 뭐 확 되는 게 아니고. 저도 20년 넘게 이걸 했는데 뭐 강의만 20년 넘게. 그러니까 저는 딱 알지만 그죠?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 기억은 그래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적법한 양도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니은 딱 읽어보죠. 전세기간 중 의뢰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면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지금 을이 전세권자죠? 갑이 소유자이죠? 소유자가 지금 자기 소유물을 병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 경우는. 그죠? 그럼 면책인수, 병존인수? 면책인수. 따라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맞지요. 이번엔 제대로 읽었네요. 디귿. 을은 전세권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그 전세권을 피담보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그쵸? 이때는 가치는 안 돼요. 수반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반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전세권이 같이 양도될 수 있지만 이때는 기간 만료되면 피담보 채권만 남게 되고 그 피담보 채권만 양도할 수는 있죠. 그때는 담보 없는 무담보 채권이 양수한 것이죠. 그래서 만료된 이후에는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피담보 채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없다. 이거 지금 몇 번 문제죠? 113페이지 6번이죠. 옳은 설명이죠? 만료된 이후에. 양도할 수 있죠. 지금 뭐가 제가 착각을 했냐면, 전세권의 수반성이에요. 요거 기억해 보셔요. 갑소유 주택에 을이 예를 들어 저당권이다. 담보물권의 성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자입니다. 얘는 저당권의 설정자이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얘는 채권자이어야 되죠. 그럼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이 만약에 제3자에게 양도됐다. 병에게.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이 없잖아요. 얘가 채권자가 되니까. 그러면 저당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즉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다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자는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저당권자이어야 된다. 요게 이제 부종성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피담보 채권이 이전돼요.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 저당권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성이에요? 수반성이다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과 분리해서 피담보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셔요? 그러나
전세권의 용익 물권성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의 용익 물권성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죠? 채권만 남고 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 만료되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용익 물권성인 담보 물권이 소멸했으니까 용익 물권인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용익물권과 동시에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이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사용수익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는다? 채권만 남고 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을은 전세권이 만료된 이후에 더 이상 전세권을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아니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게 된다 그랬죠.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리을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요?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갑소유 부동산의 1번 전세권자 을이고 1-1 전세권 저당권 병이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을 하지요.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실행된다 그러면 소멸된 전세권을 낙찰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죠?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 전세를 하면 원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요? 틀렸죠? 원래 전전세는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전세 양도 다 자유입니다. 설정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지 않고요. 2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기통? 6기통.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죠. 3번. 제3자가 불법으로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이죠. 근데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럼 사용수익권에 대해서는 얘가 우선적인 배타적인 성질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가 전부 가능합니다.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필요비는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는 게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자, 5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원 전세권이 소멸해야 전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당권 넘어서 원래는 어디까지죠?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